60세 이상이라면 당신의 모든 움직임, 걷거나 걷지 않는 모든 한 걸음이 당신의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제가 어떤 인기 있는 운동들이 바로 당신이 몸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운동들이 사실 매일 조금씩 당신의 심장을 해치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심장 전문의로서 저는 너무 많은 노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병원을 찾아왔지만 혈압이 높거나 불규칙한 심장 리듬 또는 예상치 못한 심장 부담의 징후를 발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잘못된 식단이나 운동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운동이었습니다. 너무 강도 높은 운동, 너무 갑작스러운 운동, 또는 나이가 들며 다른 종류의 관리가 필요한 심장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운동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5가지 특정 운동을 멈추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심장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습관은 아마도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벨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0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 항목,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운동과 과도한 운동, 노화된 심장에 대한 조용한 위협. 60세가 지나면 당신의 심장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은 더 약하고 더 취약하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 덜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짧고 강한 운동 후 잠깐의 휴식을 반복하는 운동은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운동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로서 저는 많은 노인들이 이 최신 운동을 따라하며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고 더 땀을 많이 흘리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운동은 이미 고혈압, 부정맥, 경화된 동맥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는 심장에 갑작스럽고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급하게 숨이 차고 힘든 상태에 몰아넣을 때 심장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뛰어야만 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것은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키우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손상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조용히 부담을 느끼고 혈압은 미세하게 상승하며 심장 리듬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어지러움이나 조금 더 피곤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심장은 내부에서 빨간 깃발을 흔들고 있지만 너무 늦기 전까지 이를 무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지내거나 더 오래 살기 위해 또는 젊은 동료들과 발맞추기 위해 이런 운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응급실에 가거나 삶을 바꿀 정도의 사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심장을 강화해야지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게 걷기, 태극권, 가벼운 수영은 노인의 심장 건강을 위한 조용한 영웅들입니다. 이 운동들은 심장을 충격 없이 지탱해 줍니다. 심장과 함께 일하고 그에 맞춰 작용합니다. 60대, 70대 이상의 나이에선
안전이 곧 힘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성공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실수를 자주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뿐만 아니라 자세와 압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체육관과 집에서 하는 운동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켜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코어 운동과 무거운 역기 들기. 근력 훈련이 심장에 미치는 위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강한 몸을 만들면 더 건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근육은 우리의 이동성, 안정성,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심장 전문의로서 저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봐왔습니다. 노인들이 크런치나 윗몸 일으키기 또는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리면서 그들이 만드는 내적 압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운동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심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코어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릴 때 복부와 흉부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 압력은 단지 배나 가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쪽으로 눌려 들어가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이 그에 맞춰 보상해야 합니다. 특히 동맥이 경화되었거나 고요한 플라크가 쌓인 상태에서 나이가 든 심장에게 이것은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환자들이 운동 중에 기절하거나 세트 중에 가슴 통증을 느끼거나 정상적인 운동을 마친 후 부정맥을 경험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사람들은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0대나 70대의 몸은 몇십 년 전과 다릅니다. 순환 시스템은 더 이상 유연하지 않고 심장은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한 번의 잘못된 리프트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복부 운동 하나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력 훈련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조심스럽게 수정하여 운동하는 것입니다. 덤벨 대신 저항밴드를 사용하고 통제된 느린 동작에 집중하며 심장 전문의의 제한사항을 이해하는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을 키우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을 충격 주지 않고 운동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위험이 과도한 운동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서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온도 변화입니다. 세 번째 항목, 극단적인 온도에서 운동하기. 날씨가 심장에 조용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운동이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운동을 언제 하고 어디서 하는지도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노인들이 겨울 아침이나 무더운 여름 오후에 산책을 나가면서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심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몸은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서는 혈관이 수축하여 천을 유지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이미 고혈압이나 동맥에 플라크가 쌓여 있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극도의 더위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혈관이 확장되며 심장은 천을 낮추기 위해 빨리 뛰게 되고 탈수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심장은 운동 때문이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저는 더운 날씨에 동네 산책을 하다가 쓰러지거나 겨울 공기에서 몇 분 만에 숨이 차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런 일들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날씨 변화에 의해 순환 시스템이 얼마나 민감해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심장은 마라톤을 뛰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잘못된 환경에 잘못된 시간에 노출되기만 하면 됩니다. 운동은 치유의 행동이 되어야지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에게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도전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실내에서 온도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 운동하고 운동 전, 중, 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통기성이 좋은 옷이나 따뜻한 장비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힘들어하기 전에 속삭일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씨는 외부의 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선택하는 운동 스타일에서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충격적인 동작들이 균형을 잃게 만들고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 점프, 급격한 움직임, 급한 방향 전환, 노화된 몸속에 숨어있는 혼란. 빠른 속도의 운동은 종종 활력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되돌리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점핑잭, 계단 오르기, 버피, 빠른 에어로빅 수업 등은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고 오히려 힘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라면 이러한 동일한 동작들이 더 이상 충격, 속도 또는 급격한 변화에 잘 반응하지 않는 몸에 조용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노인들이 커뮤니티 피트니스 수업이나 온라인 루틴에서 젊은 사람들과 리듬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내 진료실에 와서 어지럼증, 심장 박동이 빠르게 느껴지거나 더 나아가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경계는 반응이 느려지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며 동맥은 경직됩니다. 급격한 움직임, 점프, 빠르게 회전하는 동작들은 순환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혈압은 급격히 변동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산소 공급은 따라가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단지 근육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간단한 점프나 런지가 노화된 몸에겐 협응력, 혈류, 회복력을 도전하는 문제인 셈입니다. 심장에 경미한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부정맥이나 위험한 낙상의 위험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이 노인들이 대개 활동적이고 젊게 지내려고 독립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의 진정한 힘은 속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어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게 심장, 균형, 평화를 보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태극권, 수중 에어로빅, 심지어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같은 느리고 유연한 운동은 덜 인상적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깊습니다. 이 운동들은 몸을 안정시킵니다.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위험 없이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운동에도 또 다른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의 스타일이 아니라 운동을 할 시간입니다. 특히 당신의 운동 루틴이 간단하고 흔한 것, 바로 취침 시간과 겹칠 때 말입니다. 5번째 항목,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기. 좋은 의도가 심장의 가장 깊은 치유를 방해할 때, 첫눈에 보면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났고 집은 조용하며 이제야 운동할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70대 이상의 나이에 편리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 몸이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을 위한 깊은 수면입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저녁에 식사 후 산책을 하거나 잠자기 전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밤 늦게 운동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려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의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잠자기 바로 전에 가벼운 신체 활동도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심박수를 올리며 몸이 자연스럽게 깊은 휴식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수면은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의 내부 리듬인 생체 주기, 서카디안 사이클은 교란에 더 민감해집니다. 밤늦은 운동, 특히 천이나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이는 운동은 몸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몸이 점차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숨어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고혈압, 염증 증가, 인슐린 저항성, 심지어 부정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근육처럼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심장은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깊은 잠을 희생한다면 당신은 심장이 가장 중요한 회복과 수리 시간을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듯 운동도 몸의 자연적인 사이클에 맞춰져야 합니다. 아침이나 오후 초반에 운동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수면, 안정적인 에너지, 더 균형 잡힌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활동을 줄이고 휴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심장이 회복할 때 당신의 몸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언제 하느냐는 문제 외에도 노인이 빠지기 쉬운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점차적으로 약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더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심장의 비트, 그것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항목, 당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심장의 조용한 힘. 이제까지 지켜보셨다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로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많은 아픔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픔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과 클리닉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강하고 지혜로우며 삶의 기쁨을 가진 노인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이 한 번의 실수, 한 가지 습관, 혹은 하나의 운동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모두 똑같이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 줄은 몰랐다. 그 말은 저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60세가 넘으면 거의 모든 것이 큰 문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언제 쉬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요.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뛰었던 심장은 때때로 당신의 관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필요해서요. 당신은 30살처럼 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적인 활기찬 노후를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일관성, 친절함, 그리고 주의 깊은 인식입니다. 과도한 운동에 대한 매달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심장과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중한 보상이 있을 뿐입니다. 더 많은 것이 더 좋다는 신화를 버리세요.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존재감을 가지고 걸으세요.
목적을 가지고 쉬세요.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움직이세요.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심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습관과 안전한 운동을 채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을 하지 않는 순간에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쌓이기 시작할 때 그 비용은 점점 더 커집니다. 마지막 비트, 당신의 심장은 당신의 지혜를 원합니다. 침묵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심장학을 공부한 수십 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줍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계속 뛰며 모든 감정, 모든 걸음을, 모든 해를 견뎌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 되면 심장은 당신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운동이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노화된 심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때 활력을 주던 운동들이 이제는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때 강한 힘을 키우던 운동들이 이제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노화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더 많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움직이고 더 깊게 숨쉬고 해를 끼치기보다는 치유를 선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땀이나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 균형, 그리고 돌봄의 조용한 힘으로 측정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심장을 보호하는 삶을 시작하세요. 만약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며 매일 하는 작은 결정들이 당신의 삶의 생명을 더하고 당신의 삶에 더 많은 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심장을 염두에 두고 밟아가세요. 이 교훈들은 당신이 온전하고 진실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반성해 보세요.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